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메시가 위대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메시가 위대한 선수라는 건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화려한 수상 실적과 각종 기록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또 수많은 축구인들이 입을 모아 메시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가 위대한 진짜 이유 6가지 두루갑니다. 알았스까라. 첫 번째, 예측력. 주워먹기의 대명사 인자기 선수 있죠? 주워먹는다고 비웃을 게 아닙니다. 그 쉬워 보이는 주워먹기를 왜 유독 인자기가 잘하는 걸까요? 다음 상황에 공이 어디로 올지, 수비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력이라는 건 훈련을 통해 길러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력이 좋은 공격수들의 몸값이 비싼 겁니다. 자, 그럼 메시의 예측력은 어떠냐? 당연히 넘사벽이죠. 일단 경기 흐름에 대한 예측이 좋아요. 예를 들면 경기 초반에 상대의 압박이 엄청 심하다. 그럼 무조건 리턴을 냅니다. 그렇게 몇 번 리턴을 내다 보면 상대 수비수는 힘들어, 메시 쟤 이번에도 리턴 내겠지? 이번엔 안 가야지? 이러면 메시는 그때 딱 돌아섭니다. 수비수의 예측하는 거죠. 또 패스할 때도 우리 팀 동료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상대 수비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예측이 엄청나서 저렇게 허를 잘 찌르죠. 한마디로 굉장히 지능이 좋은 선수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메시가 옵사이드인 자리에 있다가 자기한테 공이 오니까 가만히 서서 흘려 보냅니다.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으면 옵사이드가 아니니까요. 수비수들은 저 옵사이요! 이러면서 손 들고 가만히 있다가 페드로가 플레이를 이어가니까 뒤늦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메시는 한 발짝 빨랐죠. 플레이에 다시 관여해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두 번째, 드리블. 메시의 드리블은 그야말로 타고난 것들 중에 타고난 거죠. 일단 메시 드리블의 특징은 한 스텝마다 볼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볼을 건드릴 때마다 볼의 방향이 전환되니까 수비수가 섣불리 발을 뻗기가 어렵죠. 또 메시는 수비수를 제칠 때 굉장히 담백해요. 이런 스텝 오버는 메시한테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메시, 아구에로, 테베즈 이런 선수들은 헛다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보비 풋볼이라는 걸 많이 한대요. 이게 풋살보다 더 좁은 곳에서 하는 축구인데 거기서 볼을 잡으면은 바로바로 수비수들이 들어오니까 이 스텝 오버 할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같은 남미인데도 브라질 선수들은 많이 하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잘 안 한다고 하네요. 자, 어찌됐든 메시의 드리블은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 바디 페인팅으로 수비수 밸런스 한번 흔들어 놓고 휘리릭 빠져 나갑니다. 가속을 할 때 이렇게 파바박 잔발을 치면서 나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열심히 따라가면 또 잔발로 타닥하면서 감속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또 뒤에서 몰래 따라가려고 해도 항상 주변을 살피니까 들켜버려. 아니면 그냥 확 갖다 박으려고 해도 팔을 쓰면서 볼을 보호해요. 그것도 바깥발로 볼을 컨트롤하니까 볼을 건드릴 수도 없죠. 개인적으로 메시를 볼 때마다 특히 놀래 자빠지겠는 건 순간 반응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뻗는 발을 눈으로 보고 그 시각 정보가 뇌로 가고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뿌려서 메시의 발에 명령을 내리죠. 야, 발 온다, 이쪽으로 쳐, 이쪽으로 쳐. 그리고 그 명령을 발이 행동으로 옮기는 요 과정, 이 순간 반응 속도가 메시는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못 막는 거예요. 세 번째, 슈팅. 메시가 위대한 선수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골이죠. 메시가 골 많이 넣는 건 다들 아실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넣는 걸까요? 일단 메시는 주로 골대 구석을 노리고 거기다가 강하게 땅볼 패스를 합니다. 인사이드로 때리니까 정확하고요. 깔아차면 골키퍼가 다이빙을 떠서 저기까지 날아가지고 착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골키퍼로서는 이 높이로 오는 것보다 훨씬 막기가 어려운 거죠. 또 슈팅 타이밍이 반박자 빨라요. 신체 밸런스가 워낙 좋으니까 잡아놓고 바로 때립니다. 그래도 자세가 무너지질 않죠. 또 메시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도 잘 넣는데 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슈팅 파워가 엄청나요. 힘을 응축시키나봐. 자,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는 칩샷이죠. 근데 이 칩샷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슈팅 모션을 취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톡 찍어 차는 느낌이라면 메시는 달려가던 스텝 그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 왼발로 살짝 들어 올려버립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골키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격수가 저렇게 살짝 과하게 슈팅 모션을 취하면 진짜 찍어 차는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메시처럼 달려오는 스텝 그대로 해서 갑자기 공을 들어 올려버리면 슈팅 타이밍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골이냐 노골이냐를 결정을
치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앞서 말씀드린 드리블과 이 슈팅을 짬뽕해서 스스로 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메시의 통계를 보면 3터치 이상 후 득점, 그리고 2명 이상의 수비를 상대로 해서 득점한 비율이 엄청납니다. 메시가 다른 선수들과 가장 차별하다는 점이죠. 특히 요거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하는 척, 또 하는 척, 또 하는 척, 또 하는 척 하면서 다재에 끼고 구석으로 넣어버리는 거, 요거 전매의 특허입니다. 수비수로서는 메시가 여기서 슛을 하든 패스를 하든 아무튼 엄청 위협적인 상황이니까 움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패스. 메시는 골을 잘 넣을 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에도 능숙합니다. 이 그래프는 2018-2019 시즌 유럽 5대 리그 창의적인 패서들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로축은 90분당 수루 패스 개수, 가로축은 90분당 스마트 패스 개수. 스마트 패스란 수비수 2-3명을 제끼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연결되는 패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패스의 퀄리티가 더 좋은 선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 디마리아, 다비드 실바 등이 선두권이네요. 근데 메시는 어디지? 저기 진짜 미친 거죠? 자, 메시의 패스는 타이밍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선수는 사이드에 패스를 하고 나서 빈몸으로 올라가죠. 근데 메시는 드리블에 자신이 있어서기도 하겠지만 드리블을 더 치다가 상대 수비들이 가까이 붙으면 그때 옆으로 톡 내줍니다. 왜냐? 수비수가 나한테 붙어 있다는 건 옆에 동료한테 더 많은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사이드에 줬다가 다시 받아서 슈팅으로 이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메시가 내준 걸 바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쉽죠. 슈팅 각도도 엄청 넓고요. 자, 수비가 가까이 오면 패스한다. 이거 과르디올라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무조건 패스 타이밍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자, 메시의 패스는 타이밍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도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선수는 대충 이렇게 때려 넣어요. 근데 이렇게 공이 살짝 뒤로 가면 타이밍이 늦춰져서 공격 흐름이 다 끊깁니다. 그렇지만 메시는 공격 선수들이 스피드를 살려서 계속 잔진할 수 있게끔 살짝 앞쪽으로 아주 정밀하게 패스를 넣죠. 이건 스페인 선수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알바생한테 이렇게 톡 하고 넣어주는 로빙 패스는 스핀이 또 제대로 먹어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알바 발밑에 톡 떨어집니다. 5번째, 프리킥. 메시는 지가 혼자서 다 뚫고 들어가다가 파울을 당하면은 그 프리킥까지 그냥 또 다 넣어버립니다. 지난 10년간 유럽 5대 리그의 통산 프리킥골 개수를 보시면 1등이 메시, 그리고 그 다음은 선수가 아니라 유벤투스, 레알, 맨시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메시는 런업 앵글, 즉 볼에 접근하는 각도를 50도 정도로 유지하고 3스텝으로 사이드 탑스핀을 매겨서 여기 개꼬탱을, 영어로는 탑빈에 꽂아 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게 톡 감아서 비틀듯이 차기도 하고요. 조금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강하게 감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직선으로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웬만한 선수는 한 가지 스타일을 마스터하기도 힘든데 메시는 무려 4가지 스타일을 마스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점프하는 벽 밑으로 깔아차는 센스는 덤이죠. 6번째, 멘탈리티. 자, 메시를 논할 때 멘탈을 빼먹을 순 없죠. 일단 큰 경기에서 강한가? 그렇죠. 엘 클라시코에서 득점한 것만 봐도 뭐.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탑6 팀을 상대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 3위가 메시입니다. 아니, 메시는 잉글랜드가 아니라 스페인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챔스에서만 이렇게 많이 넣었다 이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또 중요한 골을 많이 넣었나? 네, 일단 결승골. 메시의 골로 인해서 얻은 승점들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결승전에서의 득점도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날강두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라는 그 큰 부담감, 매주 그걸 증명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그걸 몇 년째 이겨내고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거. 하지만 메시는 멘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참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일단 안 뛰는 거, 어떤 분들은 뭐 매슬렁 된다고도 하시던데, 솔직히 수비를 거의 안 하죠. 그래도 뭐 어쩔 거야, 메시인데. 중요한 순간에 혼자 힘으로
경기를 다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안 뛰는 건 조금 인정. 하지만 얼마 전에 바이에른 뮌헨한테 2대8로 질 때 그때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이날 바르사가 전반에만 4실점을 했는데 주장인 메시가 화이팅 할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팬들이 야 메시 주장 아니야? 리더십 어디 갔어? 이런 비판들을 아주 시게 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리오넬 메시가 이제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메시는 이 중 어떤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이쪽 아니 몸을 이렇게. 너 혼나 좀 있으면